자, 복잡계 과학 이야기 하나 더하기 하나가 둘이 아닌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두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카메라를 켜지 않고 목소리만 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잡계 얘기를 하기 전에 우리가 환원주의와 과학적 사고에 대해서 먼저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 복잡계 이전에 어떤 그 과학적인 발전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환원주의적인 사고는 어떻게 보면은 17세기에 과학혁명 이후에 서양의 과학은 환원주의의 바탕을 둔 어떤 분석적 사고, 또 과학적 사고를 발전시키면서 발전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2022년에 발간한 생활과 과학이라는 책에 일부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되면 17세기 이전에 과학혁명 이전에 그러한 과학사적 역사도 좀 한번 다른 그러한 곳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원주의의 바탕을 둔 그러한 과학적 사고는 특히 서양인들이 자연의 법칙을 발견하게끔 이렇게 이끌었으며, 이러한 자연의 법칙의 발견은 결국 현대 물질 문명의 그러한 대성공에 이룩하는데 혁혁한 공헌을 했죠. 즉 환원주의적인 사고, 리덕셔니즘이라고 불리는 이러한 환원주의적인 사고가 결과적으로 우리 서양 과학의 그러한 서양 물질 문명의 어떤 성공 스토리를 만들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인류는 이러한 과학적 원리를 이용해서 어떤 그러한 도구를 만들기도 하고, 또는 인공적인 구조물을 만들어내기도 하는 능력을 발전시켰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공적인 구조물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트랜지스터라든가 컴퓨터, 핸드폰과 같은 그러한 것들이겠죠. 이 고대에는 이러한 자연을 이용해서 자연의 물건들을 변형해서 도구를 만들어내는 그런 걸 했다 그러면은, 현대 과학에서는 자연물에는 존재하지 않거나 혹은 어떤 그런 그 생명의 진화 과정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과학적 원리를 이용해서 새롭게 만들어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트랜지스터 같은 거 예를 들게 되면, 이러한 트랜지스터는 여러분이 트랜지스터를 갖다가 생명체의 진화 과정에서는 절대로 나타나지 않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원시에 어떤 문명이 손을 타지 않은 그런 원시의 아마존 정글에 들어가서 눈을 씻고 찾아봐도 트랜지스터는 발견되지 않습니다. 자연의 진화 과정에서 트랜지스터가 저절로 발현되지 않는 것이죠. 그렇지만 인류는 이렇게 고전과학과 고전과학이라 보면 연력학이라든가 연력학, 전자기학을 말하고, 현대물리학, 양자역학, 상대론, 통계역학, 장이론 등을 말하는데, 이러한 과학적인 원리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 트랜지스터라는 물건을 갖다가 인공적으로 만들어 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현대의 물질 문명에 지금의 그러한 21세기에 엄청난 물질 문명을 만들어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환원주의라는 것은 결국 구성 요소의 성질을 잘 알면 전체를 이해할 수 있다는 철학이 담겨 있는 그런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환원주의는 현대의 물질 문명의 그러한 대성공을 이끌었는데, 이렇게 환원주의라는 것은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궁극의 구성 요소가 무엇일까 하는 것을 탐구하는 그러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빨간색 장미를 여러분이 보고 있으면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감성이 뛰어난 사람이라 그러면 이러한 장미를 보고 어떤 아름다운 시를 쓸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러한 과학자들은 얼토당토 않게도 이런 장미 꽃잎이 무엇으로 이루어졌을까 하는 거에 궁금증을 가지게 되고, 그런 것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거나 어떤 방법으로 이 내부를 들여다보니까 결국은 그것이 분자들로 이루어져 있고, 또 분자들의 내부는 원자들로 이루어져 있고, 원자들의 내부는 핵과 전자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 원자 핵의 내부는 양성자와 중성자로 되어 있고, 양성자와 중성자는 또 이러한 쿼크들이라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갖다가
현대 과학에서 발견을 했었죠. 최근에는 이제 촉근이론이라는 것이 나와서 이런 소립자들도 또 다른 어떤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그런 생각을 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실험적으로 검증된 바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현대의 그러한 현대과학의 표준 무용에서의 기본 입자들은 여러분들이 어디서 들어본 것과 같이 12개의 페르미온과 5개의 그 힘을 매개하는 입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쿼크라는 그러한 입자는 중성자나 양성자 같은 그런 입자들을 갖다가 구성하고 있는 그러한 소립자인데 6개의 종류가 있습니다. 업 쿼크, 참 쿼크, 탑 쿼크, 다운 쿼크, 스트레인지 쿼크, 버텀 쿼크로 되어 있죠. 보통 이렇게 쌍을 갖다가 위아래로 짓겠습니다. 업, 다운 이렇게 참, 스트레인지, 탑, 버텀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경입자, 렙톤이라고 불리는 그런 입자들은 전자, 뮤온, 타우가 있고 그것에 대응하는 뉴트리노라는 아주 질량을 거의 없는 그런 입자, 일렉트론 뉴트리노, 뮤온 뉴트리노, 타우 뉴트리노가 있죠. 그래서 이러한 6개의 경입자로 세상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소립자들은 힘을 매개하는 입자들이 존재하게 되는데 그런 입자들은 우리가 보손이라고 부르고 글루온, 또 포톤, 광자죠, 빛이죠. 그다음에 이제 G 보존, W 보존 이런 것들이 되어 있고 최근에 이제 신의 입자라고 부르는 질량을 이제 발생시키는 힉스 입자 이런 것들로 우리가 이 세상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환원주의적인 사고를 통해서 현대 과학에서 이런 것들을 발견했습니다. 자, 우리가 환원주의 사고의 결정판 중에 하나로 어떤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인공 구조물 중에서 이 트랜지스터라는 것은 어떤 양자역학의 발견과 함께 일어난 성공시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2차 세계대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그 이전에는 우리가 이 진공관을 이용한 그러한 컴퓨터들이 발전했어요. 1944년에 콜로소스라는 최초의 그 컴퓨터가 만들어졌는데 그 독일의 암호를 갖다가 해독하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이 영국에서 만들어졌고 46년에는 전후에 애니악 또 에드박 이런 여기 AC라는 오토메이티드 컴퓨터 이런 말이죠. 그래서 최초의 그러한 이 진공관을 이용한 컴퓨터, 여기 진공관이에요. 진공관을 이용한 컴퓨터를 만들었고, 애니악 같은 경우는 이 엄청나게 컸죠. 한쪽 그 방에 길이가 25m인 방을 꽉 채우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트랜지스터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1947년 12월 23일 날, 이날을 갖다가 베일 연구소의 베일 연구소에서 이 네 사람, 브래튼, 그다음에 바딘, 무어, 피어슨 등이 이 점 접촉식 트랜지스터를 발견하고 포인트 컨택트 트랜지스터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날을 갖다가 베일 연구소의 기적의 달이다 12월 달을 이렇게 부릅니다. 여기 지금 이 사람은 이제 그 브래튼이고요. 그다음에 이 사람이 바딘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브래튼 바딘이 있죠. 그다음에 이 사람이 쇼클리라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최초의 그러한 접촉식 트랜지스터는 이런 식의 그런 성질 모양을 가지고 있었고 게르마늄, 저마늄에다가 이제 금속 그러한 전극을 연결해서 이렇게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것이 나중에는 이제 그 접합 형태의 트랜지스터, 바이폴라 정션 트랜지스터로 이제 변하게 되는데, 이 점 접촉식 트랜지스터의 발명은 이 쇼클리라는 이 가운데 있는 이 사람에 의해서 주도가 되게 됩니다. 1948년에 윌리엄 쇼클리가 이 양극 접합 트랜지스터의 개념을 갖다가 이제 창안을 하게 되고 48년 6월에는 쇼클리가
이 특허를 갖다가 이제 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위에 이것을 갖다가 실제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이제 경주해서 1940년대 후반에는 이러한 접촉식 트랜지스터가 이제 만들어지게 되고 그것을 갖다 비밀로 아주 유지하면서 만들었죠. 그래가지고 1951년 7월 4일 7월 달에 여기 지금 여기 보면은 7월 1일 날 이러한 피지컬 리뷰라는 그러한 저널에 PN 정션 트랜지스터라는 그러한 논문이 지금 쇼클리 등이 이제 발표한 그 논문이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모든 특허와 또 그때 그 당시에 벨 연구소에서는 어떤 그러한 밀리터리 그러니까 군대의 그러한 점검을 받은 다음에 이 프레스 컨퍼런스 어떤 언론에다가 7월 4일 그 벨 연구소 소장이 이 양극 접합 트랜지스터의 발명을 갖다 공식적으로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형태는 이렇게 NPN이라는 그러한 어떤 그러한 그 불순물이 주입된 그러한 반도체를 갖다가 이렇게 NPN 타입으로 이렇게 해서 각각의 전극을 연결하고 우리가 이 트랜지스터를 만들게 됩니다. 이 트랜지스터는 이 왼쪽이 이제 걸어준 전압이고 여기에 회로에 흐르는 전류인데 이와 같이 전압이 작으면은 한 0.6V 정도보다 이하면 전류가 거의 흐르지 않다가 갑자기 이제 그보다 높아지면 강한 증폭이 되는 전류가 흐르는 그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트랜지스터의 발명은 결과적으로 60년대에 그 트랜지스터를 이용한 그러한 컴퓨터 IBM 360과 같은 그러한 컴퓨터가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전자 실험실에 가면은 이런 형태의 다리가 3개인 그러한 소자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게 바로 트랜지스터죠. 오늘날은 이러한 트랜지스터가 여러분의 핸드폰 속에 있는 메모리 칩이라든가 아니면은 CPU 속에 수천만 개에서 수억 개가 집적되어 있죠. 그래서 아주 그 크기가 작은 그런 것들이 매립되어 있고 그것들이 연결해서 이런 컴퓨터가 형성돼서 우리가 오늘날과 같은 그러한 ICT 문명을 갖다가 이렇게 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그 환원주의적인 사고에 어떻게 보면은 끝판왕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복잡계 과학이 일어나기 이전에 그러한 과학은 이러한 과학적 사고 체계를 통해서 자연에서 다양한 과학 법칙을 발견하고 그것을 갖다가 인류에게 이용 가능한 아주 유용한 그러한 도구들이라든가 아니면은 인공적인 장치를 갖다가 발명하고 함으로 해서 우리가 오늘날과 같은 그런 엄청난 과학기술 문명을 일으켰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복잡계 이전의 과학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갖다가 제가 아주 그냥 간단하게 지금 얘기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복잡계가 관련된 조금 더 복잡계에 다가가는 그런 이야기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것이 분량이 많아서 시간이 좀 많이 걸렸네요. 이상으로 제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